여러분, 이 방법을 알고 나시면 경제 뉴스를 보고 이게 뭔 말이야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던 분들조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영상과 뉴스를 보고 분석하고 공부해 왔지만 ETF부터 세금, 환율, 금리처럼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들을 실제 뉴스와 서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콘텐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흩어진 경제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뉴스와는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를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경제 뉴스를 읽어낼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최근 나온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 위반 의혹을 이유로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중 간 AI 안전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문샷 AI가 엔트로픽의 모델을 이용해 자사 AI를 학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아마 1차적으로는 중국 AI가 미국 기업을 빠르게 따라오자 미국이 기술 탈취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견제에 나서려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본 분이라면 중국 AI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으니 미국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통해 중국 AI의 확산을 막으려는 이해관계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AI 갈등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 뉴스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이해하려면 기사에 드러난 갈등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갈등이 만들어낼 변화가 우리 경제와 내 돈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는 과연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3가지 축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물가와 금리, 환율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 3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념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또 복잡한 개념들을 뉴스를 볼 때 일일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내 돈, 나의 돈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물가가 오른다면 내 통장에 찍혀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저희는 물건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물건을 덜 살 수 있는 거죠. 물가는 결국 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가, 내 돈의 구매력을 알려줍니다. 또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붙는 비용이자 보상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금리는 결국 내가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달러는 줄어듭니다. 해외여행과 해외 물품을 살 때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겠죠? 반대로 달러가 된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 가격이 같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와 금리, 환율을 내 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너무 쉬우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물가는 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얼마나 비용이 들고 보상을 받는지, 환율은 원화가 다른 나라 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방법도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뉴스 속 사건이 물가와 금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연결할 수 있다면 그 변화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 AI 기업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제재가 확대된다면 중국 AI 기업은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접근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AI를 막는다고 해서 사용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AI 사용 자체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중국 AI를 사용하던 기업들은 미국 모델을 더 이용하거나 가격과 성능이 비슷한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겠죠.
중국 기업 역시 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자체 개발 확대와 미국의 추가 투자로 이어진다면 AI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경쟁이 실제 제재와 보복으로 번진다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달러를 찾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시행된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드시 오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선호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의 힘이 약해지면 같은 원유와 원자재, 해외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수입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가 당장 마트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화 약세 압력은 수입 비용을 높이고 이렇게 증가한 수입 비용은 국내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이 오르고 물가까지 상승하는 방향이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의 경기가 위축된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 하나만으로는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이 기사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이어지는지 이해하셨나요? 원화가 약해지고 물가가 오르는 방향이라면 같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로 된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환율만 놓고 볼 때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예금이 있다면 금리 방향이 중요하겠지만 이번 뉴스만으로는 아직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기사를 내 돈을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 시장 불안으로 인해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고 원화 약세는 수입 비용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환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보류합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저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두고 또 갈등하구나 라는 막연한 거시경제 뉴스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갈등이 환율과 물가, 금리를 거쳐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처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처음 뉴스를 보며 느꼈던 것은 무슨 용어가 이렇게 어렵지? 한국말이 맞나였습니다. 아무리 오늘처럼 뉴스의 흐름을 연결하려 해도 기사 속 경제 금융 용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은행에서 정리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금융용어 800선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뉴스를 보다가 막히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또 경제 뉴스를 읽는 일은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가능한 흐름을 따라가고 뉴스 속 사건이 물가와 금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고 아직 알기 어려운 것은 잠시 보류하면서 자신의 시각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제 뉴스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뉴스를 하나씩 여러분의 돈과 연결해 보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계속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F3 머니피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